안녕하세요. 전기요금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플러깅 제동 회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역전제동 또는 역상제동이라고도 부르는 이 플러깅 제동 회로는 역회전의 원리를 이용해서 역회전 토크를 발생시켜서 전동기에 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급제동 시 사용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우선에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체크를 하면 실제 이 플러깅 제동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정역 회로처럼 역회전에 대한 것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회전용 전자접촉기와 역회전용 전자접촉기,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개념의 전자접촉기가 필수적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근데 앞에 했던 정역회로와 좀 구분을 하자면, 정역회로는 우리 입맛에 따라서 정회전도 쓰고 그 반대로 회전하는 역회전도 실제 운전으로 쓰는 반면에, 이 플러깅 제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정회전 상태를 운전 상태로서, 역회전은 단순히 제동의 역할로서 사용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정역회로와 다르게 둘 다 운전 모드가 아니라 플러깅 제동은 역회전은 제동 상태로서만 쓴다는 거, 요거를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아래 플러깅 제동 회로 중에 하나를 제가 일단 넣어놨는데, 자, 우선 이 회로에 삼상 주 전원 L1, L2, L3를 인가부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을 인가하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회로 해석 전에 한 가지만 좀 더 체크를 하자면, 지금 요 주회로에 보시면 MCF가 있고 MCR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전에 이미 했었죠. MCF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회전용 전자접촉기를 의미를 하고, 자, MCR은 여기서는 리버스라고 해서 역회전용 전자접촉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구분하면 정회전용은 운전 상태로서, 역회전용은 제동을 위한 것으로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조 회로에 있는 또는 제어 회로에 있는 푸시 버튼을 찾아서 조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푸시 버튼 1번부터 이런 식으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푸시 버튼 1번을 누르게 되면 여기까지 걸려있던 전기가 이런 식으로 인가되어서 아래쪽에 있는 이 MCF가 여자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MCF의 접점들을 찾아서 우리가 이동시켜 줘야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MCF의 순시 A 접점은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렇게도 전원을 공급하는 자기 유지의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MCF의 접점을 또 찾으면 여기 하나 있죠. 여기에 있는 순시 P 접점이 이런 식으로 회로에서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 회로로 가서 여기에 있는 이 접점들이 이런 식으로 달라붙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요 위에까지 걸려있던 삼상 주 전원이 이런 식으로 전동기에 인가가 되어서 이 전동기는 기동 및 운전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푸시 버튼은 우리가 항상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 돌리더라도 이 상태는 여기에 있는 이 자기 유지로 인해서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자, 실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개념으로는 이 푸시 버튼 1번을 조작했을 때 회로를 딱 여기까지만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플러깅 제동 회로는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자, 여기에 있는 SP라고 명시된 플러깅 릴레이입니다. 자, 일단 이 플러깅 릴레이의 역할을 알아야 되는데,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 플러깅 릴레이는 다르게는 속도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동기가 회전하게 되면 회로가 되고, 다르게 말하면 전동기의 속도가 감지가 되면 회로가 되고, 속도가 0에 가까워지면 개로 되는 하나의 계전기 또는 릴레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플러깅 제동 회로를 여러분들이 해석하게 된다면, 이 플러깅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전동기가 운전하면 회로, 즉 회로에 연결이 되고, 정지, 다르게 말하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속도가 0이 되면 회로에서 떨어진다, 개로가 된다. 딱 이렇게만 체크를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이 플러깅 릴레이는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B접점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물론 지금 제가 나타낸 회로상에서는 A접점입니다. 근데 B접점이든 A접점이든 혼동하지 마시고, 어쨌든 플러깅 릴레이는 운전하면 회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정지를 하게 되면 개로 상태를 유지하는 장치더라. 딱 이런 식으로만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이 푸시 버튼 1번을 조작함으로써 지금 이 전동기를 운전시켰지 않습니까? 즉 전동기가 지금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러깅 릴레이는 지금 회로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회로를 동작시켜서 전동기를 내 입맛대로 잘 쓰고 있다가 이제는 이 전동기를 정지시키고 싶어요. 그럼 그때 정지시킬 수 있는 버튼을 눌러야겠죠. 자, 지금 이 회로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버튼은 여기에 B 접점을 가지고 있는 이 푸시 버튼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푸시 버튼 2번을 보시면 친절하게 점선도 찍혀있고 연동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즉 지금 이것도 푸시 버튼 2번의 접점이지만 얘도 푸시 버튼 2번의 접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즉 이 두 개의 접점은 동시에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튼 이 친구를 동작을 시킨다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있는 이 접점은 이런 식으로 달라붙을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달라붙게 되면 요 위에까지 걸려있던 전기가 이렇게 인가는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서는 MCF의 이 B접점이 회로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이상
전기가 진행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럼 다시 이 왼쪽 회로를 보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얘가 달라붙음과 동시에 여기에 있는 이 접점은 이렇게 회로에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그때 요 아래쪽에 공급되던 전원이 딱 끊기겠죠. 그럼 그에 따라서 요 아래에 기존에 여자되어 있던 이 MCF가 소자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접점이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자기 유지가 풀리고, 여기에 있는 이 접점도 원래대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 주회로에 있어서도 접점이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에 따라서 이 전동기에 공급되던 삼상주 전원은 딱 끊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전동기는 더 이상 운전 상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근데 이 플러깅 제동 회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가지 더 염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실질적으로 운전하던 전동기의 전원을 갑작스레 끊게 되면 이 전동기는 막바로 정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회전하고 있던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도가 점점 감속하면서 정지하게 되겠죠.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선풍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풍기를 잘 쓰고 있다가 선풍기 콘센트 코드를 갑자기 딱 꼽아요. 그러면 선풍기 프로펠러가 갑자기 딱 쓰는 게 아니라 계속 돌면서 감속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정지를 하게 되죠.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전동기는 전원을 끊었을 때 바로 정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회전하고 있던 그 관성에 의해서 회전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속도는 점점 감속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전동기는 언젠가 정지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플러깅 제동회로는 실질적으로 급제동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즉, 나는 이 전동기를 막바로 정지를 시키고 싶어요. 지금 이것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 나머지 아직 해석을 미처 못한 이 보조회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이 푸시 버튼 2번이 동작함으로 인해서 MCF는 다 소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직 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자, 이 MCF가 원래대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걸려있던 전기가 이런 식으로 인가가 되어서 여기 있는 타이머가 여자가 될 겁니다. 그럼 타이머에 설정 시간 T초가 있겠죠. 뭐 1초든 2초든. 그래서 이 시간이 딱 지난 후에 여기에 있는 이 타이머의 접점이 이렇게 딱 달라붙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기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가 지금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가되겠죠. 그러면 이 MCR이 여자가 될 겁니다. 자, 우선에 이 플러깅 릴레이를 다시 보면 우리가 이 전동기의 전원을 끊었다라고 해서 막바로 정지하는 게 아니라 회전 상태는 지금 지속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는 회로에 계속 붙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혹시나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좀 바꾸겠습니다. 회전이라고. 실질적으로 플러깅 릴레이는 전동기 운전을 시작하면 회로가 됩니다. 그리고 회전이 정지하지 않는 이상은, 회전이 멈추지 않는 이상은 계속 회로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완벽히 정지, 즉 속도가 0이 되어야 제로가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MCR이 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MCR에 대한 접점, 이 접점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위에 걸려있던 전기가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되어서 자기 유지가 행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MCR의 B접점은 떨어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주회로에 있어서 이 접점들이 딱 달라붙게 되니까 요 위에까지 걸려있던 전기가 이런 식으로 인가되어서 이 전동기에는 역회전 토크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앞서 MCF가 동작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비교를 해보면 실제 MCF가 동작했을 때는 이 L1상이 U 단자로, L3상이 W 단자로 인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MCR이 동작함으로 인해서 L1상은 W 단자로, L3상은 U 단자로 오죠. 즉 3상 3선 중에 2선이 바뀐 것과 같은 효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동기가 뭘 할 수 있다? 역회전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존에 이 전동기가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었다면 우리가 이 역회전에 대한 MC가 동작을 함으로 인해서 이 전동기에는 역회전 토크가 이렇게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럼 기존에 돌고 있던 이 관성과 이 역회전 토크는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서로 상쇄가 되어서 이 전동기는 급정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처럼 전동기가 급정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보조 회로를 보면, 자, 우리가 이 푸시 버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원 상태로 되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돌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 공급되던 전원이 끊겨서 타이머가 소자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타이머 접점이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돌아가더라도 지금 이 회로는 자기 유지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급정지를 하고 있는 단계에 내가 실수로 푸시 버튼 1번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지하고 있는 와중에 푸시 버튼 1번을 누르게 된다면 요 위에까지 걸려있던 전기가 이런 식으로 인가되겠죠.
자, 근데 실제 정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MCR이 계속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MCR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는 전기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겠죠. 즉, 지금 여기에 있는 이 MCR은 정회전 이 신호에 대해서 인터록을 걸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 푸시버튼 1번의 손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떼면은 일단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동기가 급정지가 되면서 속도가 0에 가까워집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플러깅 릴레이가 딱 떨어지겠죠. 왜? 우리가 앞서 봤지만 이 플러깅 릴레이는 속도가 0에 가까워지면 혹은 0이 되면 계로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회로에서 떨어질 겁니다. 그럼 이때는 이 아래쪽에 공급되던 전원이 끊기면서 MCR이 소자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접점이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자기유지가 풀릴 거고 여기 있는 이 접점도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주회로에 있어서 이 접점도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동기의 전원은 딱 끊기겠죠. 즉 우리가 급제동을 위해서 여기 있는 이 푸시 버튼 2번을 누르면 역회전을 담당하는 이 MCR이 동작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 전동기가 급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지가 완료가 되면 알아서 회로가 초기화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회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버튼 푸시 버튼 1번을 누르면 정회전을 하고 그리고 쓰다가 이 푸시 버튼 2번을 누르면 급제동을 하게 되고 급제동이 완료가 되면 이 플러깅 릴레이로 인해서 모든 회로가 초기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플러깅 릴레이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플러깅 제동 회로는 실제 그 산업기사 혹은 전기기사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있어서 보면 요 회로 같은 경우에는 출제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여유가 되실 때 이 회로가 이런 거구나 알아놓으시면 언젠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혹시 이 회로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실기시험에 나온다. 그럼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즉, 이 회로에 있는 타이머의 역할은 무엇이고 주회로에 있는 저항, 지금 여기 보면 저항이 하나 있죠. 이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 실적으로 이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회전을 할 때는 실제 그 방향으로 회전 자개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 역회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회전 자개 또한 역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역회전에서 정회전으로 막바로 바꾸게 되면 실제 회전 자개가 짧은 시간 내에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시간에 대한 자속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자유도 관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 전동기의 역기전력이 굉장히 크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그에 따라서 내부에는 과전류가 발생을 할 겁니다. 즉 대전류가 발생을 할 겁니다. 이 전류로 인해서 실제 이 전동기 내부에 있는 권선이 소손될 우려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역회전으로 너무 급격하게 바꾸면 어쨌든 이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재수가 없으면 박살나겠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타이머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저항도 필요하다. 이렇게 간단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쓰는 이유는 실제 정회전에서 역회전으로 너무 급작스럽게 바꾸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의 지연을 줘서 그나마 이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가 좀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쓴다. 그래서 보시면 시간을 지연시켜 제동 시 과전류를 방지하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지금 이 회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전동기가 용량이 매우 작은 소형의 전동기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과전류 값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소형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과전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를 많이 줄 필요가 없겠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타이머 대신에 보조 계전기, 우리가 알고 있는 순시 접점을 갖는 보조 계전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 타이머 대신에 보조 계전기 X 혹은 뭐 RX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긴 하는데 이런 것을 쓸 수가 있더라. 그럼 실제 여기 있는 접점은 순시 접점, 뭐 이렇게 되겠죠. X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순시 접점을 쓰게 되면 무슨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이라도 발생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 뭐 전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자, 어쨌건 우리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MCR이 바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얘를 누르게 되면 아주 짧은 시간이겠지만 이 MCF가 되돌아오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되돌아오고 나서 전기가 들어가서 이놈부터 먼저 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달라붙어서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전기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아주 작게나마 시간적 여유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소형 전동기는 보조 계전기 그 이상으로 되는 것은 이렇게 타이머를 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전기기사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 있어서 이제 관연도 문제를 많이 찾아보시겠죠. 관연도 문제를 보시면 이 플러깅 제동 회로에 있어서 이렇게 타이머로 표시된 회로도 있고 제가 언급을 했던 보조 계전기로 표시된 회로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회로 나뉘는 이유는 요
개념 때문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회로의 저항 역할도 보면 역상 제동 시 저항의 전압 강화로 전압을 줄이고 제동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간단히 말하면 여기에 저항을 달게 되면 실제 여기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하겠죠. 즉 여기서 발생하는 이 전압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를 이용을 해서 전압을 줄여서 과전류를 방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역회전을 할 때 발생하는 전류값이 너무 또 커지게 되면 완벽히 정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또 역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제동력을 제한하게 쓰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깅 제동 회로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길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